가장 좋은 수행 3가지. 1. 술을 좋아하는 내가 술을 앞에 놓고 먹지 않는다. 2. 예쁘고 몸매가 좋은 젊은 여자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성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경륜을 좋아하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경륜 실시간 중계해주는 것을 보고도 베팅하지 않는다. 왠지 편안한 장소가 있다. 왠지 편안한 사람이 있다. 왠지 편안한 종교가 있다. 왠지 편안한 언어가 있다. 왠지 편안한 선택이 있다. 남들은 뭐라 해도 편안한 그것이 진실이었다. 결국 받아들여야 할 사실. 세상의 온통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 즉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종교나 이념 독선주의자들 투성이다. 요즘 SNS 등의 명언이나 처세술 등을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인연 끊으라고 한다.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최고의 친구는 나일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운이란 놈은 말이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기도하고 선행하고 자다 일어나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지. 그놈은 강아지처럼 단순 무식해. 행운을 잡기 위해선 비관해선 안 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행운이란 놈이야. 새로운 마음 치료법. 너무나도 번민이 많은 당신. 생각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대신 신경정신과에 가는 대신 몸을 청결히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헤어스타일을 세련되게 다듬어요. 그리고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쐬고 건전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예요. 새로운 외로움 해소 방법. 누군가 말했다. 사랑은 아는 체 하는 거라고. 너무나 정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되다 보니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한다든가 친밀한 정을 나누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독한 외로움을 해소해야 하나?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다. 외로울 때 당신이 만났던 알고 지내는 현실의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친구만 아니라 약국이나 상점, 식당, 카페, 마트의 사장이나 직원 등 현실의 사람들은 많다. 다만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자. 아는 체 안 해도 인사 안 해도 좋다. 사이가 별로여도 괜찮다. 다만 나쁜 사람들이나 온라인이나 SNS, 전화상으로 알거나 당신에 대해 모르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된다. 현실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으로도 당신의 외로움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다. 루틴과 아집. 루틴이란 것이 있다. 각 분야의 우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자기만의 행동이나 징크스를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종류들이다. 체조 선수가 운동하기 전 꼭 3시간 전부터 운동장 15바퀴를 돌고 체조를 한다. 축구 선수가 경기 전 반드시 운동화 끈을 왼쪽 운동화부터 조인다. 유명 작가가 꼭 줄간격 8인 노트를 쓴다. 유명인이 특정 옷이나 구두 시계를 착용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등 루틴의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반면 일상적인 습관이나 행동에 있어 아집인 것들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만 객관적이고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의 종교만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아집의 종류도 다양하다. 루틴은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아집은 방치할 경우 자신과 남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이것이 루틴과 아집의 커다란 차이점인 것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물론 둘이 있으면 외로움은 해소가 된다. 하지만 정말 코드 맞는 사람이 아닐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둘 간의 우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는데 사회는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게 아이러니컬하다. 결국 인간의 세계도 동물과 다를 바 없이 강약약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 윤리, 도덕, 인간성, 종교 다 무시하고 당신 주변의 강자에게 수그리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인간의 평등을 위해 만들어졌던 공산주의는 결국 이런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진화된 세상에선 약자에 대한 복지가 잘 구현돼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징그럽고 외로운 설날 명절이 찾아왔다. 명절에 특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심신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다. 이들의 문제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 정신상담 전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해보겠다. 첫째, 비밀 보장이 안 된다. 어떤 상담이든 간에 사생활과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데 129 상담은 녹취를 한다. 전화를 건 클라이언트들은 마치 공공장소에서 자기 고민을 창피하게 다 토로한 셈인 것이다. 두 번째, 충분한 상담 시간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보통 내담자가 전화를 걸고 얘기를 하면 30분 정도 상담을 해주다가 더 어려운 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 핑계를 대면서 상담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내담자의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상담을 하려면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위급한 사람은 1시간 이상의 상담 시간도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상담원의 자질이나 상담 규칙상의 문제다. 순수하게 내담자의 억눌린 욕구불만이나 외로움, 정신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보다는 형식적으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다. 예컨대 외로워서 전화했다고 하면 이곳은 외로운 사람 얘기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다든가 술 취한 상태로 전화하거나 정치,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좀 깊이 있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사람이 술 취하면 누군가와 대화해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정치나 종교 얘기 아니겠는가? 이마저도 못하게 하니. 말이 129에서 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이지 형식에 얽매인 가식적인 국가기관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가 좀 더 본질적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해 본다.